해달의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2020년 12월 4일 금요일. 엄마와 아빠가 싸운다. 그것도 아주 큰 소리로. 하지만 난 이런 상황에도 잘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다. 나는 귀를 막고 노래를 불렀다. 2020년 12월 5일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엄마가 없었다. 출근하는 아빠를 보며 물었지만 아빠는 엄마가 잠시 여행을 다녀올 거라고 말하며 서둘러 집을 나섰다. 평소처럼 내가 엄마에게 잘 다녀오라고 인사해주지도 못했는데 나는 조금 속상했다. 하지만 아빠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했다.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오늘은 평소처럼 지냈다. 엄마가 없다는 것 빼고는. 아빠는 끝나는 시간에 맞춰 나를 데리러 왔고 아주 오랜만에 나에게 음식을 해줬다. 아빠에게 참 고마웠지만 음식 솜씨는 조금 엉망이어서 남길 수밖에 없었다.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아빠는 엄마가 조금 있으면 돌아온다고 말했지만 아빠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엄마는 이틀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곧 내 생일인데 엄마는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나는 조금 많이 슬퍼졌다. 아빠는 내 표정을 살피더니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요리를 해줬다. 하지만 나는 당근을 먹으면 속이 안 좋아지는데 아빠는 그 사실을 몰랐는지 내 요리에 당근을 넣어서 만들어줬다. 하지만 나는 음식을 입으로 밀어넣으며 엄마의 자리를 쳐다보았다.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오늘은 내 생일이다. 아빠는 아주 큰 케이크를 사왔다. 나는 생일초를 불기 전에 소원을 빌었다. 다른 선물은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엄마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그날 밤 엄마가 날 찾아왔다. 엄마는 조금 이상한 피부색을 하고 있었다. 그래도 엄마를 다시 보니 너무 행복했다. 나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숲속을 한참 동안 걸었다.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한참을 걷고 또 걸었다. 코가 아릴 정도로 추웠다. 하지만 엄마와 함께 가니 내 다리는 솜사탕처럼 가벼웠다. 엄마는 자기가 사는 곳으로 날 데려갔다. 엄마와 함께 지렁이 스프와 회색빛 물을 마셨지만 내가 먹어본 어떤 음식보다도 맛있었다. 밥을 다 먹고 엄마의 품에서 잠들었다. 엄마의 몸은 너무나 차가워서 내가 따뜻한 손으로 토닥여 주었다. 2020년 12월 24일 목요일. 다음날 일어나 보니 엄마가 없었다. 나는 어서 엄마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어제 왔던 길을 돌아가 할머니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할머니를 그곳으로 데려갔다. 할머니는 엄마를 찾아서 기뻤는지 사람들을 많이 불렀다. 2020년 12월 26일 토요일. 오늘은 아빠가 나에게 선물해준 예쁜 검정 드레스를 입었다. 그리고 아빠도 검정 옷을 입었다. 아빠는 아무 말도 없었다. 아빠는 엄마가 있는 곳으로 날 데려갔다. 그리고 나서 아빠는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아빠가 울음을 터뜨리자 나도 눈물이 조금 나왔다. 고개를 돌려 엄마를 쳐다보니 엄마는 나를 향해 웃고 있었다. 나는 이제 매일매일 엄마를 보러 올 것이다. 엄마가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해석. 엄마는 아빠와 부부싸움을 하고 기분이 상해 할머니 집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일주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주인공이 엄마를 그리워하자 엄마가 없는 동안 주인공이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엄마는 주인공의 생일이 되기 전 선물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범인에 의해 살해당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주인공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졌는지 주인공은 엄마의 환영을 보게 되었고 환영을 쫓아 결국 엄마가 있는 위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있는 곳을 알게 된 주인공은 이제 앞으로 보고 싶을 때마다 엄마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괴물을 본 적이 있나요? 이야기 속에 나오는 괴물은 참 무섭게 생겼어요. 한눈에 알아보고 도망갈 수 있게요. 우리 마을에도 괴물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깊은 산 속에 홀로 사는 미스 로렌스예요. 로렌스가 왜 괴물이라고 불리냐고요? 로렌스가 아이들을 잡아먹는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녀의 온몸과 얼굴에 있는 흉터들도 안 좋은 평가에 무게를 실어줬어요.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것을 이상하게 보고는 하잖아요. 그녀가 괴물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결국 수많은 흉터와
입에서 입을 타고 전해진 소문뿐이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사람들은 결코 누가 괴물인지 구분해낼 수 없다는 점이에요. 우리 곁에 살고 있는 괴물들은 우리와 아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더 멋진 모습일지도요. 저는 어떻게 알고 있냐고요? 괴물을 아주 가까이서 지켜보다 보면 괴물이 어떤 말들로 사람을 구슬리는지, 괴물이 어떤 눈을 하며 거짓을 말하는지, 괴물이 본성을 드러내기 전에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이런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괴물이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괴물의 포효는 평상시보다 훨씬 더 길었어요. 저는 불안했어요. 그래서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짓을 해버렸죠. 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괴물과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깜짝 놀라 방문을 쾅 닫고 창문을 열어 도망쳤어요. 방금 마주친 눈은 살기만이 가득했거든요. 저는 달렸어요. 다리의 감각이 사라질 때까지,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을 때까지. 왜 이런 상황에서 생각난 사람이 미스 로렌스일까요? 괴물을 피해 괴물에게 간다니 정말 이상한 일임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드디어 도착한 로렌스의 집. 로렌스는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어요. 로렌스가 건넨 따뜻한 담요와 코코아, 그리고 벽난로는 저의 지친 몸과 마음을 안아주었어요. 하지만 그 따스함을 느끼기도 잠시 누군가 문이 부서질 듯 세게 노크했어요. 저는 그것이 누군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로렌스는 저를 방으로 들여보냈어요. 저는 로렌스가 너무 걱정됐어요. 하지만 두려움이 더 커서 옷장 속에 들어가 귀를 막고 있었어요. 몇 분이 흘렀을까? 몇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옷장 문이 열렸어요. 로렌스는 다친 듯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어요. 괴물은 이제 없어. 더 이상 널 괴롭히지 못할 거야. 저는 로렌스를 힘을 주어 껴안았어요. 사람들은 틀렸어요. 로렌스는 괴물이 아니었어요. 해석. 사람들에게 괴물이라고 불리며 손가락질 당하던 로렌스는 사실은 진짜 괴물들에게서 아이들을 지켜주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로렌스의 무수한 흉터는 괴물들과 싸우며 남게 된 흉터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로렌스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로렌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1월 5일 화요일. 나는 밖에 잘 나가지 못한다. 엄마는 내가 몸이 너무 약해서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엄마는 내가 빨리 건강해지라고 매일 밤 나에게 약을 준다. 그 약을 먹으면 잠이 잘 온다. 1월 7일 목요일. 오늘은 밖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봤다. 마음껏 뛰어노는 모습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 빤히 쳐다보던 나의 시선을 느꼈는지 아이는 나를 쳐다봤고 나는 황급히 커튼을 걷었다. 그날 밤 낮에 본 아이가 창문을 통해 내 방으로 찾아왔다. 나는 당황스러움도 잠시 아이와 금세 친해졌다. 아이는 내가 모르는 바깥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었다. 그때 엄마가 약을 주러 내 방에 찾아왔고 아이는 서둘러 돌아갔다. 나는 오랜만에 많이 들뜬 기분이 들었다. 1월 14일 목요일. 그 아이는 오늘도 나의 방으로 놀러왔다. 아이는 나와서 같이 놀자고 말했다. 나도 그러고 싶지만 엄마 아빠 때문에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이는 부모님이 잠든 후 새벽에 나오라고 말했다. 나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약을 먹고 졸려지기 전에 몰래 나갈 채비를 하다가 걸렸다. 엄마는 내 발에 족쇄를 채웠다. 1월 15일 금요일. 다음날 찾아온 아이는 내 발에 족쇄를 보며 경악했다. 아이는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며 내일 밤 같이 도망치자고 말했다. 그리고 내가 약을 먹으면 졸려 하니까 먹지 말라고도 말해줬다. 1월 16일 토요일. 나는 아이의 말대로 엄마의 앞에서 약을 삼키는 척하고 먹지 않았다. 그리고 아이가 오기를 기다렸다. 약속한 시간에 아이는 나를 찾아왔다. 아이는 나의 족쇄를 풀어주려고 노력했다. 나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창백해진 내 얼굴을 보고 아이는 걱정스러워했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아이에게 달려들어 목을 세게 물었다. 아이는 나를 밀치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벗어나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다. 창문으로 뛰쳐나가려는 아이를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익숙한 듯 먹어치웠다. 멈추고 싶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 일이 끝나고 부모님이 들어왔다. 이제 약이 없어도 괜찮겠어 라고 말했다. 해석. 주인공의 정체는 뱀파이어였고 그래서 낮에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미숙한 조절 능력으로 인해서 부모님은 주인공에게 매일 밤 약을 먹여 허기짐을 조절해 사냥을 하게 했고 다음날 일어난 주인공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주인공을 보며 부모님이 학대를 한다고 생각했던 아이는 주인공과 함께 도망치려고 하다가 약을 먹지 않아 허기짐을 조절하지 못한 주인공에게 먹히게 되었고 이를 본 부모님은 주인공이 직접 사냥감을 유인해서 먹을 수 있게 된 줄 알고 주인공을 보며 이제 약을 먹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 속에 나오는 괴물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이야기 속의 괴물들은 아주 크고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그것을 없애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힘을 모아 그 괴물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영원한 축복과 평화가 마을에 깃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모든 것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크게 보이지 않는 괴물의 힘이 약해졌거나 괴물이 사라진 줄로만 알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큰 착각이었습니다. 괴물은 몸집이 작아졌을 뿐 사악함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이제 괴물은 더 이상 괴물의 껍데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아주 온화한 모습으로, 상냥한 모습으로. 이야기 속 괴물보다 끔찍한 점은 더 이상 괴물을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 발짝 뒤에 있음에도, 그게 나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해석. 이야기 속에 나오는 괴물들은 알아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의 괴물들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상냥한 얼굴 뒤에 괴물의 모습을 숨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 곁에 숨어 본 모습을 보일 순간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